온돌 이건 뭐지? CNN이 발견한 한국의 보물. 며칠 전 미국의 대형 뉴스 채널 CNN의 메인 페이지에 한국 관련 기사가 뜨자 전 세계 시청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제목은 온돌 한국식 난방이 세계를 바꿀 수 있을까? 였어요. 기사에는 CNN 기자 마이클 스미스가 한국을 찾아온 계기와 온돌에 푹 빠진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었죠. 마이클은 처음엔 온돌이 뭔지도 몰랐다고 해요. 바닥이 따뜻하다고? 그냥 히터 깔아놓은 거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취재를 위해 직접 한국에 도착한 날 밤 그는 서울의 작은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온돌을 경험하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겨울인데 실내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심지어 공기도 훈훈하고 건조하지 않았어요. 뭔가 포근함이라는 단어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이게 정말 고대부터 사용된 기술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마이클은 이 온돌이라는 독특한 난방 방식이 단순한 따뜻함을 넘어 삶의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굳이 의자에 앉아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바닥에 앉아서 대화하고 쉬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온돌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깊이 파헤쳐보기로 결심합니다. 마이클은 온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찾아갔어요. 한 건축학 교수는 온돌의 기본 원리를 아주 간단히 설명해줬습니다. 온돌은 바닥 밑에 깔린 연도라고 불리는 통로를 통해 불을 떼우면서 열이 바닥 전체로 고르게 퍼지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예전에는 장작불로 열을 냈고 현대에는 온수 배관을 활용하죠. 교수님의 설명을 듣던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어요. 정말 놀라운 점은 이 기술이 단순히 실내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건강과 생활 패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교수는 온돌이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 감기 같은 병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마이클은 이 정보를 듣고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 히터는 공기를 너무 건조하게 만들어서 자주 목이 따끔거리곤 했는데 온돌이라면 그런 문제가 없겠네. 또한 그는 온돌이 단순히 한국의 전통이 아니라 현대 기술과도 훌륭히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 큰 흥미를 느꼈어요. 이런 기술이 오래된 문화에서 비롯된 거라니, 역사를 단순히 과거로 두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활용하는 한국인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네요. 마이클은 이제 온돌의 매력을 실제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기로 합니다. 마이클은 온돌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 근교의 한 노인복지센터를 찾아갔어요. 이곳에는 온돌 시스템이 설치된 따뜻한 방들이 있었는데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모두 바닥에 앉아 담소를 나누거나 조용히 쉬고 있는 모습이 정말 편안해 보였어요. 예전에는 추운 겨울에 방 한 구석에 이불을 겹겹이 덮고도 발이 시려웠는데 온돌 덕분에 이제는 마음까지 따뜻해요. 한 할머니가 마이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관절이 안 좋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온돌 덕분에 아침마다 몸이 훨씬 부드러워요. 바닥에서 자도 괜찮으니까 정말 편리하죠. 마이클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온돌이 단순히 따뜻하게 해주는 난방 기술이 아니라 건강과 삶의 질까지 높이는데 이렇게 큰 영향을 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진짜로 사람을 위한 기술이에요. 그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난방비 걱정 때문에 집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대신 특정 공간만 데우곤 하죠. 하지만 온돌은 에너지 효율까지 뛰어나니 사람도 편하고 비용도 절약되니 정말 놀라워요. 마이클은 온돌이 현대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어요. 한국은 오래된 기술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있어요. 특히 친환경적으로 설계된 온돌은 탄소 배출도 줄이고 세계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이 경험들을 정리하며 온돌은 단지 난방 기술 그 이상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이건 사람들이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의 방식이에요. 마이클은 노인복지센터를 떠나면서도 할머니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따뜻한 바닥 위에서 편히 쉬던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안식과 평온이 깃들어 있었죠. 그 순간 마이클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온돌이라는 기술이 단순히 바닥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만으로 저분들 삶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우리 집에서도 이걸 도입할 수 있을까? 그는 이어서 한 농촌 마을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70대의 박 할아버지는 50년 넘게 온돌방에서 살아왔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마이클을 조용히 불러서 다다미처럼 깔린 장판 위에 앉게 했습니다. 자네, 미국에서는 겨울에 어디에 앉나? 다들 소파에 앉아 있지 않나?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대개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의자에 앉아 지내죠. 그러자 박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바닥이 삶의 중심이네. 가족들이 다 같이 둘러앉아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지. 온돌이 없었다면 이런 따뜻한 순간들을 어떻게 만들었겠나. 할아버지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속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놓치고 있던 것을 깨달았어요. 온돌은 그저 난방 기술이 아니라 가족을 하나로 묶고 사람들 사이를 가깝게 만드는 중심이구나. 그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온돌을 현대식으로 개조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온돌 바닥 위에서 함께 놀고 있었어요. 아이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부모의 웃음을 유발했고 부모는 따뜻한 바닥 위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죠. 부부는 마이클에게 온돌 덕분에 아이가 겨울에도 바닥에서 마음껏 놀 수 있어서 좋아요. 온도가 일정해서 전혀 춥지도 않고요. 라고 말했어요. 마이클은 바닥에서 노는 아이를 보며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추운 미국의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항상 히터 옆에 몰려들었고 바닥은 너무 차가워서 놀 생각조차 못했지. 그는 마음 한편에서 이상한 부러움을 느꼈어요. 만약 내 어린 시절에도 이런 온돌이 있었다면 나도 바닥에서 맘껏 뛰어놀며 자랄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자신이 온돌이라는 단어에 매료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온돌은 단순히 사람의 몸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의 마음과 관계까지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제야 정말로 이해했어요. 마이클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온돌은 따뜻한 바닥 위에 사람들의 삶을 쌓아 올린 한국의 선물이야. 마이클은 다음으로 서울 외곽의 전통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온돌방을 만들던 과정을 가까이에서 볼 기회가 생겼어요. 흙, 돌, 장작을 사용해 만들어진 구조물을 직접 보니 그 옛날 조상들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옥장인을 만난 그는 온돌의 기본 원리를 직접 배웠습니다. 여기 불을 떼면 열기가 이 밑으로 흐릅니다. 열은 바닥을 데우고 연기는 저기 굴뚝으로 나가죠. 그렇게 온 집안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장인은 마이클에게 도구를 건네며 직접 흙을 다져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군요. 마이클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흙을 다지면서 잠시나마 옛사람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는 따뜻한 바닥이 단순히 난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사람의 손길과 마음이 깃들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이클은 한 작은 전통 한옥에 머물렀습니다. 방 안은 온돌 덕분에 훈훈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겨울 풍경은 고요하기만 했죠. 그는 바닥에 누워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집은 겨울마다 너무 추웠어요. 침대에 들어가서도 발끝이 얼어붙은 듯 시려웠죠. 이불 속에서 몸을 둥글게 말고 떨면서 겨우 잠들곤 했어요. 그는 지금 자신이 누워있는 바닥이 그때의 기억과 너무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온돌이라는 게 단순히 사람의 몸만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니었구나. 마음까지 따뜻해지게 만드는 기술이었어. 그의 이런 생각은 다음날 더 확실해졌습니다. 온돌 덕분에 푹 잔 마이클은 한 80대 할머니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때는 온돌방에서 다들 모였어. 거기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겨울이면 밤새 고스톱도 치면서 웃고 떠들었지. 요새야 개별 난방이라 각자 방에 있지만 그땐 온돌방 덕에 우리가 한 가족처럼 가까웠던 것 같아.
마이클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앞에 그려지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아 웃고 떠드는 모습. 그 따스한 풍경이 자신이 살아온 삶과는 너무나 달랐기에 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마이클은 어느덧 한국의 온돌이 단순히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추억, 따뜻한 관계를 품고 있는 문화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이 배운 것들을 정리하며 다음 촬영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온돌의 매력에 흠뻑 빠진 마이클은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이번엔 도시에 사는 젊은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겨울철 바쁜 회사 생활 속에서 온돌이 어떻게 그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였죠. 부부의 아파트 거실은 온돌 덕분에 아늑하고 따뜻했어요. 아이는 바닥에서 작은 블록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부부는 테이블에 둘러앉아 따뜻한 차를 나눴습니다. 마이클은 그들에게 물었어요. 온돌이 있는 집에서 사는 게 특별하다고 느껴지시나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때는 정말 한 방에 다 같이 모여 자곤 했어요. 온돌방에 다 같이 누우면 우리 집 강아지까지 꼭 끼어들었죠. 그 기억이 아직도 너무 따뜻하게 남아 있어요. 지금 제 아이에게도 그런 기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아내는 공감하며 덧붙였어요. 맞아요. 요즘 아이들은 침대에서 자는 경우가 많지만 온돌방은 가족들이 더 자주 모이는 공간이에요. 아이도 따뜻한 바닥에서 뛰어놀 수 있어서 건강에도 좋고요. 마이클은 바닥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잠시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온돌 덕분에 아이는 겨울에도 걱정 없이 바닥에서 노는 것이 당연한 모습처럼 느껴졌어요. 그 다음엔 혼자 사는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녀는 긴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 온돌이 깔린 방에서 쉬는 것이 삶의 가장 큰 위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다 보면 몸이 축 처지잖아요. 그런데 온돌방에서 바닥에 눕는 순간 정말 모든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에요. 마이클은 그녀의 방을 둘러보며 느꼈습니다. 침대보다 온돌이 깔린 바닥이 그녀의 삶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어요. 요즘은 온돌이 없으면 겨울에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가끔 친구들이 놀러 오면 온돌방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따뜻하고 행복하거든요. 마이클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서 온돌이 단순히 난방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 따뜻한 바닥은 고단한 하루를 위로하고 가족과 친구를 가까이 모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온돌은 정말 놀라운 발명이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존재야. 마이클은 다음으로 한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는 온돌 난방이 설치된 큰 방이 있었고 어르신들이 바닥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에서 온 마이클 스미스라고 합니다. 온돌에 대해 취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온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들 중 한 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온돌이요? 이거 없으면 겨울에 어떻게 살겠어요? 여긴 바닥이 곧 우리 집의 심장이에요. 몸도 마음도 여기서 따뜻해지니까요. 마이클은 그 말을 듣고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온돌이 사람들에게 그저 따뜻함을 주는 기술 이상이구나. 그들의 삶과 문화의 일부였던 거야. 그는 어르신들 사이에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온돌방이 가장 좋은 곳이었어요. 아이들이 놀러오면 항상 이 방에 이불을 깔고 모두 누워서 놀고 먹고 했죠. 온돌방에서 이야기 나누고 웃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온돌방에서의 일상이 얼마나 단순하고 따뜻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논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 그럴 때 온돌방에 들어와 뜨끈한 바닥에 누우면 진짜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어. 지금도 겨울이 되면 그 온기가 그리워. 마이클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온돌이 단순히 난방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바닥 난방이 주는 온기는 단순한 물리적 따뜻함을 넘어 사람들의 추억과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이후 마이클은 현대식 아파트에서 온돌을 사용하는 젊은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젊은 부부와 두 아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전통 온돌과는 조금 다르게 온수배관을 활용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부모가 함께 앉아있는 모습은 마이클이 본 전통 한옥의 풍경과 닮아 있었습니다. 온돌은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심이에요.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특히 겨울에는 이 바닥 위에서 하루 대부분을 보내죠. 아이들은 여기서 놀고 남편은 옆에서 신문을 읽고 저는 뜨거운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온돌이 없었다면 이렇게 한 공간에 모일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마이클은 바닥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아이들이 바닥에서 놀며 깔깔대는 웃음소리는 방 안의 온기와 어우러져 마치 세상의 가장 따뜻한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 경험했던 것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집에서는 모두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어. 난방비 걱정 때문에 집 전체를 데우는 건 생각도 못했지. 바닥은 늘 차가웠고 히터 옆에 웅크리고 앉는 게 다였어. 그런데 여기는 따뜻한 바닥이 가족을 중심으로 모이게 하고 웃음을 나누게 하네. 젊은 아빠는 마이클에게 온돌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도 많이 들지 않고 집 전체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특히 한국의 겨울은 춥잖아요. 그런데 온돌 덕분에 아이들도 감기 걱정 없이 바닥에서 놀 수 있어요. 마이클은 현대식 온돌이 과거의 전통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전통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기술이기도 하구나. 이날 저녁 마이클은 다시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자신이 한국의 온돌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지 느꼈습니다. 온돌은 그저 기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자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문화였어.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 많아. 그는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녹이고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체였던 것입니다. 마이클은 이번엔 서울 외곽의 작은 한옥마을에 들렀습니다. 그곳에 사는 박영자 할머니는 마이클을 따뜻하게 맞아주며 온돌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바닥의 포근함에 마이클은 감탄했어요. 여기가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자리야. 여기 앉으면 온 세상이 따뜻해지는 것 같거든. 영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마이클에게 방 구석에 놓인 작은 아궁이를 가리키며 온돌의 시작점을 알려줬습니다. 옛날엔 저기다 장작을 넣고 불을 때웠지. 불이 지나가는 길이 바닥 밑에 있어서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거야. 마이클은 바닥을 손으로 만져보며 놀랐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집 전체를 데우다니요. 그는 다시 바닥에 앉아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낮은 천장, 아늑한 창문, 그리고 따뜻한 바닥이 어우러진 공간은 한없이 편안하고 포근했어요. 영자 할머니는 자신이 어릴 때 온돌방에서 보냈던 추억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은 가족이 8명이었는데 온돌방 하나에 다 같이 누웠어. 겨울밤이면 아버지가 방 가운데 이불을 깔아주고 우린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잠들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따뜻한 시절이었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이클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히터 옆에 웅크리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죠. 우리 가족은 늘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난방비 걱정도 컸고 바닥이 차가워서 다들 침대 위에만 있었죠. 그런데 여기선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시간을 보냈다는 게 참 부럽네요.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온돌이 없었다면 그런 추억도 없었을 거야. 바닥이 따뜻하니까 자연스럽게 모이고 그러다 보니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고 가족들이 온돌방에서 보낸 시간들은 지금도 마음속에 살아있어. 마이클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온돌이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돌이 현대식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서울 시내로 돌아와 최신식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한 젊은 부부는 온수 배관이 깔린 바닥을 자랑했습니다. 남편은 요즘은 장작 대신 보일러를 사용해요.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더 편리하죠. 예전처럼 불 때는 수고는 덜었지만 바닥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똑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바닥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겨울에도 바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어릴 때 늘 두꺼운 양말을 신고 히터 옆에 있어야 했거든요. 부부는 온돌이 단순히 난방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바닥 덕분에 아이들도 감기 걱정 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우리 가족도 거실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온돌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문화예요. 그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에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온돌이 당신들의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었다면 앞으로도 사람들이 이 문화를 계속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난방 방식이 아니야. 사람을 모으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지. 우리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따뜻함을 느껴봤으면 좋겠어. 그 말에 마이클은 깊이 공감하며 다짐했습니다. 이 온도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온돌방에 머물며 그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바닥 위에 누워있자니 마음까지 따뜻해지며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온돌이 가진 깊은 의미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한국을 떠나기 전 공항에서 마이클은 다짐했어요. 온돌은 한국만의 전통이 아니야. 이건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지혜야.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 아니 삶을 바꾸는 문화니까. 그는 비행기에 오르며 자신이 제작할 다큐멘터리가 온돌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 바닥이 가진 따뜻함이 사람들에게 닿는다면 세상은 더 따뜻해질 거야. 그리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한국이 세상에 선물한 가장 아름다운 발명 중 하나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